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간밤 미증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3월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잠금해제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함께 챙겨 가시죠.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해제 이분과 함께 합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잠시 후에 잠금해제 종목들 살펴보겠고요. 머니맵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머니맵이 오늘 굉장히 푸른색입니다. 속상한 흐름이고요. 삼성전자 1.95%에서 2%까지 낙폭 가져가는 모습, SK하이닉스는 무려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소부장단 종목들의 충격은 더욱더 큰데요. 한미반도체가 6.4%, 리노공업 4.1%, 이수페타시스는 3.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IT 반도체 섹터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간밤에 엔비디아의 흐름에도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시세가 나타나고 있죠. 2차 전지 화학주들도 최근에는 전고체 테마와 LFP 4680 배터리 이슈를 안고 조금은 시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2에서 3%대 낙폭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속출하고 있습니다. LNF 5.4%, 엔캠은 6%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나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셀트리온이 1.2%, 시젠도 4% 넘게 오름세 나타내고요. 자동차 섹터에서는 HL 만도가 부품주 단에서 2% 가까운 상승 흐름 그리면서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선해운 쪽에선 한화오션이 오늘 1.8%, SK텔레콤이 1.07%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양자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 머니맵 살펴보고 온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흐름이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되돌림의 그냥 일부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3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잠금해제 종목들 바로 열어보면서 3월에 대한 대비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어제 시세를 꽤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한데 한화솔루션 첫 번째 주인공이고요. 시황 개선은 상반기부터 나타나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 던지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자, 한화솔루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중국 효과인데 어제 이 중국의 태양광 모듈 업체들이 가격 인상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중국 효과로 한화솔루션이 누리게 될 이점은 뭐가 있을까? 좀 가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화솔루션의 전반적인 모멘텀은 일단 향하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큐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일 텐데 지금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모듈 가격의 움직임 때문에 한화큐셀의 주력이 모듈이니까 모듈 가격의 흐름 때문에 항상 주가가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서 보면 의미 있는 반전 신호를 찾기가 어려워요. 미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긴 하지만 가격 움직임은 크게 없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도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지역별로도 모듈 가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 모듈을 만드는 원재료라고 볼 수 있는 폴리실리콘과 셀 쪽이 조금씩은 반전을 보이고 있는 게 그 중국의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우에서 들어오는 모듈까지 모두 배리어를 침으로써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도 모듈 가격이 이제부터 좀 올라갈 수 있다, 수급이 바뀌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조금씩 뭔가 역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4분기부터 일단 실적이 약간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주었으니 그러면 중국 쪽에서는 다 알고 계시는 대로 부양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화솔루션과 관련된 흐름은 결국 태양광의 주가를 쥐고 흔들고 있으니까 과거에 이제 캐시카우였던 석유화학 쪽은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태양광 쪽에서 만약에 해가 뜰 수 있다면 한화솔루션의 주가 회복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현재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화솔루션의 기대감은 태양광 쪽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셈인데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이어서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수급을 어떻게 회복을 해나갈 것인가도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의 종목들의 움직임과도 한번 우리가 결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작년 한 상반기만 하더라도 미국 종목을 못 따라가서 우리가 굉장히 아쉬운 그런 한 해였단 말이죠.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전체적인 태양광의 이제 모듈 가격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중국 물량들을 계속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반전을 보일 수 있다. 그러면 모듈 수입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셀을 수입해다가 미국에서 만들어서 스스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량이 높은 퍼스트솔라가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도 작년부터는 꽤 뭔가 미국 내 비중이 올라가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퍼스트솔라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AMPC 효과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는 좀 뭔가 다른 모습이죠.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퍼스트솔라의 우위가 나타나는 양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하나솔루션이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반면 퍼스트솔라는 뭐 비교적 견조하다고 하는 실적에도 무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 이 괴리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살펴봐야 돼요. 미국 비중이 없었다가 미국 비중이 늘어나면서 AMPC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하나 작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태양광뿐만이 아니죠. 기존에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석유화학 부분의 이익도 이제는 거의 악화의 정점을 찍고 터닝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두 가지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작년 상반기에는 퍼스트솔라가 굉장히 올라가는 걸 보고 배아파했던 하나솔루션이 이제는 좀 반대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닌가,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태양광주들이 움직일 때 우리나라 태양광 종목들은 왜 이렇게 못 가나 좀 답답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하나솔루션이 반등의 트리거를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밸류가 지금 좀 지극히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극히 낮았던 이유가 있으니까 낮은 것인데, 그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1차 목표가를 제시를 드렸던 것을 아주 쉽게 넘어와서 2차 목표가로 25,000원을 드렸는데, 예. 아직 그 가격까지는 꽤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네, 목표 가격을 그때 올렸을 때도 미국 쪽에서 이러이러한 변화로 원래 더 낮은 목표가를 잡았다가 목표가를 상향시킬 이유가 있다라고 언급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말씀드렸던 것도 중국 쪽의 모멘텀이 실제로 유입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주변 상황들은 분명히 개선되는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러우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음 종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슈기는 한데, 그 부분까지 고려해 보면 지난번에 25,000원의 2차 목표가를 말씀드렸던 것을 저는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리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과거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석유화학 쪽에서 돈을 벌고 태양광에서 터졌을 때가 최대가 1.1배 수준입니다. 저 상황으로 가기에는 어렵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중단 부근에서 항상 저항에 걸렸던 것이 0.6배, 0.7배 내외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올해 만약에 양쪽 모두 회복의 단계로 간다면은 0.6배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의 BPS가 5만 원인데 지난번에 2차를 말씀드렸을 때는 이런 회복 근거로 해서 0.5배를 말씀드렸다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추가적인 증액 요인이 있다라고 본다면 한 0.6배까지 봐서 2차 목표가를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수정하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올해 저는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작년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종목군들의 반전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봐서 하나솔루션의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이전에 말씀을 해주셨을 때 2차 목표가로 25,000원 상향 조정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해요. 오늘은 아무래도 어제 하나솔루션이 7%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던 만큼 한 4%가량 빠지면서 되돌림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요. 목표가 3만 원으로 조금 더 업사이드 열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롯데케미칼입니다. 중국 부양책으로 과연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자, 리스크입니다. 지금 뭐 롯데그룹 전체가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유동성 이야기라던가 리스크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예요. 롯데케미칼은 이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악재는 어느 정도까지 소화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현재 지금 악재 거의 80, 90%는 소화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런데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을 개연성은 결국 갖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잘 파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 뭐 본사까지 팔면서 전사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까 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으면 문제가 터질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중소형 건설사 100개가 뭐 무너지고 이런 얘기가 대기업까지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과연 업황 기준에서 우리가 베팅할 만한 그런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NC 스프레드가 전체적인 개선이 아예 없어요. 그냥 뭐 박스권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가 개선되는데도 좀처럼 뭐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뭐 중국의 부양책 좀 쓴다고 해서 뭔가 좋아질까라는 의심을 계속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옆에 보이는 그림은 지금 적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익을 계속 낮춰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측정할 때마다 이익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보다 더 안 낮아지면 악재의 정점은 온 거 아닌가라는 그 두 가지 시각이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질 게 없는데 더 나빠질 것도 없네라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 쪽에 조금만 흐름이 붙어주면 그러면 롯데케미칼은 더 이상 악재를 반영하기보다는 호재 쪽을 반영할 개연성, 악재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반영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주가는 이를 반영하면서 먼저 좀 한번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그룹주들 리스크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해소해 나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김종효 이사님께서는 한 80%까지는 소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악재와 뭐 호재랄 것도 없기는 하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지점의 균형을 맞추고 나가야 되냐 했을 때 롯데케미칼 한번 그래도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중국 부양책인데 앞서서 한화솔루션도 중국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롯데케미칼은 중국 부양책에 어느 정도 영향받을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이 부양책을 내놓는다 한들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들이 뭔가 긍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심리가 회복되는 측면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중국 부양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러우 전쟁이다. 지금 종전 기대감이 나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가서 광물협정에 사인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뜬금없이 중국 부양책 얘기하다가 갑자기 러우 전쟁 얘기가 왜 나오느냐. 우리가 중국한테 압박을 받았던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중국이 서서히 로컬 비중을 높이면서 압박을 받았던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압박을 받았던 것은 중국이 이 러우 전쟁을 통해서 제재를 받는 러시아에서 싼 원료를 가져다가 싼 가격에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가동률이 떨어진 게 가장 핵심 이유거든요. 예. 그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중국에 더 이상 원료를 싸게 팔겠는가라는 것을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압박을 받았던 게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낮아서 미국의 천연가스로 인한 에탄 크래커의 가격도 우리한테 계속 부담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인들이 두 가지가 다 풀리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에탄 크래커의 경쟁력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중국의 싼 가격의 원료가 이란과 러시아에서 온 원유 가격이라고 봐야 되는데 적어도 러시아 원유 가격은 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중국보다 높은 가격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가격 경쟁력이 줄어들면서 가격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우리의 가동률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된 그림 보시면 올해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도 이익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건 자산 효율화, 구조조정, 비용 통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이익이 개선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요인이 더해졌을 때 얼마만큼 좋아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 그래서 중국 부양책이라고 하는 포장보다는 중국으로 인해서 러시아 전쟁의 종료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가를 석유화학 업종 내에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으나 롯데케미칼이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좀 물음표가 붙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대신에 시선을 조금 틀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과 관련해서 롯데케미칼이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인데요. 이게 사실 최근 롯데그룹주들을 좀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롯데건설이 본사를 판다
판다, 그다음에 있는 자산 다 판다, 무얼 판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세븐일레븐도 ATM 사업을 뭐 판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거 중요하죠. 일시적으로 이 유동성 위기를 메우기 위해서 자산을 팔고 그걸 메우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롯데케미칼의 주가의 방향을 돌리려면 유동성 공급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그와 결부되어 있는 롯데케미칼의 채무 부증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소되는 것만으로 주가는 못 올라가죠. 좀 더 궁극적으로 바꿔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기존의 석유화학 업체들이 너무 다 레거시로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셜티로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느리게 대응하고 오히려 말레이시아나 이런 지역적으로 레거시를 더 늘려갔던 롯데케미칼이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 팔아서 이런 재무적 부담을 벗어나는 것도 단계적인 주가 반등엔 중요한데 구조적으로는 이걸 바꿔야 된단 말이죠. 미래성장 산업, 그다음에 스페셜티 이런 쪽으로 빠르게 좀 비중을 늘려서 기초학 부분을 줄여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롯데케미칼에게 돈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구조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롯데케미칼이 저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주가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내리꽂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에 정말로 투자의 관점에서 원하신다면 전 트레이딩 바이는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투자 관점에서 유효하려면 저런 구조 조정을 과연 얼마만큼 강하게 추진해낼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그러면 롯데바이오라든지 다른 롯데 그 소재 종목군들과 결부지어서 그쪽의 소재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춰 나가는지, 즉 미래 성장성 기업으로 바뀌는지 여부에 우리가 유동성보다는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오늘 한 64,000원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은 목표가를 따로 제시해 주시지 않은 만큼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앞서서 살펴본 키워드 중심의 이슈들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